네,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매력적이지 않은 캐릭터를 가진 대통령 후보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유승민 후보에게는 어떤 인간적 매력이 있는지 또 어떤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유 의원님을 보면 항상 양복에 이렇게 넥타이를 점잖게 메고 나오시는데 청바지를 입거나 하는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이 딱딱하게 보인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실제로 너무 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사진 찍힌 게 별로 없습니다. 주말에는 뭐 면바지 아니면 청바지입니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올해 말 되면 이제 60인데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친구 사귀는 거 좋아하고 후배들하고 잘 어울리고 뭐 술 마시고 노는 거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좋아하고 저는 뭐 알고 보면 진짜 부드럽고 재밌는 사람인데 제가 국민들한테 주로 미친 게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원내대표 잘릴 때 그때 막 인상 쓰고 있는 모습이 텔레비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총선 때 공천 학살 당해가지고 공천 못 받고 공천 못 받은 사람이 실실 웃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잡히고 이래서 요즘 방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송이 주로 보면 이렇게 진지한 표정, 딱딱한 표정이 많이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 의원님이 너무 똑똑하시니까 또 많은 걸 만기 칠남으로 한다. 보좌관한테 안 맡기고 연설문도 내가 다 쓴다. 그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많이 싸웠지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점도.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 본인이 직접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고 만기 칠남이라고 그러셨는데 만기 칠남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칼퇴근 이런 거 하나 만들 때도 저는 제하고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꼭 초청해가지고 꼭 그 사람 의견을 꼭 들어보고요. 저는 이 만드는 과정이 저는 엄청나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뭐 남들이 보기에는 제 밑에서 일한다. 뭐 지금 예컨대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지금 초선 재선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토론을 많이 하면서 이런 걸 만듭니다. 만드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제 부하다. 제가 주인이고 그 사람이 종이고 제가 뭐 위에 상사고 부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요. 자기 가슴으로 느끼고 자기 머리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고 뭘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그래야지 설렁설렁하고 밑에 써주는 대로 그냥 연설문 읽고 정책도 발표하고 기자회견하면 기자들이 물으면 그만 물으라고 카트하고 그런 대통령 시대는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제 정치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예. 유승민 의원 그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박 대통령과 맞섰을 때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방송할 때 해서 뭐 한때는 지지율이 19%로 올라가서 대전 주자 1위까지 갔었는데 대통령 출마 결심 언제 하셨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했던 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 2011년경부터 2011년에 한나라당 그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당대표는 못 되고 최고위원이 됐습니다만은 출마 결심을 굳힌 거는 제가 원내대표에 물러나고 어느 정도 좀 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2015년 말 2016년 정도에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이상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대통령 중에는 제가 그나마 그래도 제일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두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박정희 대통령은 초기에 대통령직을 시작하는 방식은 뭐 불법 군사 쿠데타로 했으니까 그건 잘못됐고요. 다만 초반에 이 보릿고개 가난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난을 극복하는 그 전략이 대단했고 그 전략은 그 당시 1960년대 초반에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그걸 보수라고 하기가 힘들 정도로 혁명적이고 진보적이었습니다. 그 방식 자체가. 물론 70년대 들어와서 특히 유신을 하고 나서 73년부터 한 79년 사이의 기간은 뭐 좋게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1961년, 2년부터 한 70년대 1년, 2년 요 사이 한 10년은 그분은 굉장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평가하는 이유는 그분이 2006년 초에 양극화란 말을 정치권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화두로 꺼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분이 양극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6년 다음에 2007년 대선이 있을 때니까 저분이 또 저걸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예? 저 화두를 꺼내는구나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분이 예컨대 특검과 반칙이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 그 다음에 양극화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이런 걸 보면서, 그분이 마음이, 거기 저런 시대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한 나름 진심이 있었구나. 그 진정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경제학자셨으니까 제가 숫자 관련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박정희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누구는 누구를 왜 07, 과삼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공과 과를 좀 숫자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두 사람 굳이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7, 과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노무현 대통령은 글쎄 숫자를 하기는 좀 그런데 네. 그분이 현직 대통령으로 계실 때는 네. 굉장히 좀 분열적이고 또 고집불통인 측면이 있었고 네. 국민하고 소통 안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한 05, 과 5 정도로. 바꿔 말하면 제가 드린 질문은 나머지 언급하지 않은 대통령은 공보다 과 쪽이 좀 큰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숫자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 유승민은 사람을 볼 줄 안다. 이런 얘기 좀 들으세요. 어떠십니까? 제가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저는 자신 못하겠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저 살아보면서 제가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겪어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거 사실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걸 꼭 물어보려고 싶었는데요. 예. 송호봉 교수가 얘기를 했죠. 박 대통령한테 저항하면서 큰 정치인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박 대통령 모신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까? 몰랐습니까? 2004년에 처음 당대표가 되고 그때 국가보안법, 사학법 이런 거 쭉 처리하고 이럴 때 그때는 상당히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쳤고 공조직을 가지고 일을 했고 공조직 이외에 누군가가 거기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요즘 최순실 같이 저런 게 있었고 저는 그런 건 전혀 못 느꼈고 그 당시 일하던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에도 그 당시에 정치를 갓 시작했고 당대표가 겨우 처음 돼가지고 그때 탄핵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사건 직후에 당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공조직 안에서 같이 일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들을 경우에 유 의원님하고의 그 정치적인 관계가 결별된 다음에 최순실의 역할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6년, 7년 그 당시에는 소위 정윤회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요즘 소위 말하는 3인방을 저녁에 불러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벌써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순실의 최근 드러난 행적을 봐도 거의 보면 2011년, 12년 특히 그 두 사람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특히 그런 게 많았고 청와대 출입 소문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주로 많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 의원님이 갖고 계셨던 그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서 2015년 6월 25일이 생각나네요. 예. 그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내대표이던 유승민 의원을 호되게 질타하는 목소리를 냈고 예. 그 다음날 바로 90도로 사죄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셨는데 그건 무슨 뜻에서 하셨던 건지 지금 그때 그걸 국회에 계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장면이 계셨습니까? 네. 아니,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고. 제가요, 네. 90도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사한 게 아닙니다. 사죄라는 표현도 안 썼고요. 그때 이런 홀에 무슨 토론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토론회 가가지고 제가 원내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 토론회에 오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냥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게 대통령, 그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제가 대통령한테 90도로 그 절을 가지고 사죄했다고 일부 언론에 썼는데 저는 굉장히 억울했고 그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날 공무원연금개혁법을 통과시키고 그죠? 또 국회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전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아주 막 이렇게 얼굴이 그냥 차갑게 해서 소위 말하는 레이저를 좀 쏘시면서 저한테 이제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토론에 가서 아이 뭐 화가 그래 나셨으면 화내시지 아니면 화가 나셨으면 좀 푸셔라. 이거는 이런 거다. 그 정도 발언을 했던 겁니다. 지난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출마하실 때 예. 박근혜 대통령 전용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건 좀 계산된 행위 같이 전혀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럼 전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각을 세우고 나가셨- 대구의 네. 제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뭐 다 우리 당의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사무실에 그냥 다 나눠주는 그 존영이라고 안 그럽니다. 저는 사진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사진을 걸어놨고요. 제가 작년에 공천을 못 받고 나올 때 제가 시민들한테 약속한 게 당선되면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서 새누리당을 개혁하고 보수를 개혁하고 저 간신들을 몰아내겠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당선되면 새누리당 돌아갈 사람이 그 뭘 박근혜 대통령 그 사진 그걸 뭘 뗐다가 붙였다가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탄핵을 하고 나올 때는 딱 깔끔하게 뗐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일이 없기 때문에 뗐습니다. 저는 그 과거 친이계 그 전 의원, 그 다음에 우리 과거 친박계 유승민 의원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방은 잘 놓고 비판은 잘 놓고 또 똑똑하긴 한데 적극적으로 뭘 해내는 게 없다. 그거 다 합니까? 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남을 해방해 본 적도 없고요. 정두원 의원은 뭐 대학 동기고 또 정치권에서 만난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정두원 의원 정치했던 거하고 제가 그렇게 비슷한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상형 월드컵 하실 때 문재인, 이재명 할 때 문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청년들 사이에서 요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유 의원께서는 최근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 누가 써준 걸 아바타처럼 읽는 것 같다고 비판하시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비판하신 건지. 그분이 정책이 하도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젊은 분들 사드 배치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국방위원장 하면서 사드 배치 박근혜 대통령도 하기 싫어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기 싫어할 제가 2013년부터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께서 작년 7월에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처음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다음 정부로 넘기라 이랬다가 다시 반대하다가 5차 핵심 하니까 이거는 뭐 외교적 카드로 쓰자 이러고 말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을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준다고요.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숫자가 처음에 100만 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다 합쳐서 공무원 숫자가 지금 100만입니다. 근데 앞으로 5년 안에 100만 명의 공무원을 뽑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예?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청년이 꿈인 나라는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 볼 수도 있고 교사 시험 볼 수도 있죠.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 그런데 그 젊은이들 중에 한 40%가 지금 취업 준비생 중 40%가 공시생이라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러다가 만약 100만 개 더 만든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몽땅 그냥 공무원 시험만 준비할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또 100만 개라 그랬다가 81만 개라 그랬다가 최근에는 그게 비판을 받으니까 17만 개라고. 그렇게 중요한 공약에서 오락가락하거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 그분의 메시지를 뭔가 컨트롤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이제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뭐 떠도는 소문까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